자, 칸트입니다. 자, 칸트 나오는 순간 가슴이 덜컥하죠. 칸트입니다. 자, 내가 선생님 팁 하나 알려줄게. 칸트가 나오지 않니? 아씨. 미적 감수성 얘기지, 그지? 미적 감수. 칸트가 나오면요, 여러분들. 늘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대비입니다, 대비. 그래서 동그라미와 세모 혹은 X 이렇게 말하고 해도 충분합니다. 의미 내용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 그래서 대비이기 때문에 대비만 잘 잡아주면 돼요. 대비만. 그래서 그거 이따가 쌤하고는 해볼 거니까 알겠죠?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자, 우선 시간 드립니다. 몇 페이지지? 20페이지. 20페이지. 자, 근대 초기 합리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합리론과 그 다음에 취미 판단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 시작 한번 풀어보세요. 무슨 절에 온 거 같네. 살짝 올릴까? 자, 이성의 반대가 뭐야? 감수성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감수성을 두 글자로 줄여봐. 그래, 감성이야. 그치? 이성과 감성의 대비로만 파악하셔도 된다.
자, 대비만 잡아. 대비만 잡아. 선생님은 이따가 미적 감성에 해당하는 건 다 동그라미 칠 거고요. 이성, 규정적 판단에 대한 건 다 세모 칠 겁니다. 칸트는 대비로 이해하는 거예요, 대비로. 지금 20페이지 풀면 되고, 요거 잠깐 봐. 요거 풀고, 그럼 요거 오늘 요거 나갔거든? 일단 하나씩만 나갔어, 일부러. 알겠지? 요거 살펴보고. 그 영인이 혹시 누가 갖다 줄 수 있니? 그래, 그래. 요렇게 갖다 주면 될 거야. 고마워.
다시 한번. 자, 1분 정도 드릴게요. 많이 졸려요. 그래, 칸트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비로 푸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학교 월드컵 때문에 좀 흥성흥성한, 자, 3-3 보여줬니, 학교에서 월드컵? 보여줬어? 영상 안 보여줬다. 3-3 보여줬구나. 1학년 애들 물어보니까, 1학년 애들은 다 보여줬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동물병원에 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하이라이트로 봤더니,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선생님 홍명보 선생님 요즘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뭐 감독 선임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아마도 월드컵이 끝나면 그만둬야죠. 그만두고 책임 있으면 책임 물고 잘하든 말든. 근데 어제 보니까 잘했어요. 선수 교체를 하자마자 그 교체된 선수가 골을 이렇게 넣어버리는 그거는 감독이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박수 쳐줄 건 박수 쳐줘야 돼. 감독이 너무 잘했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넣은 이유는 선생님이 볼 때는 걔보고 골을 넣으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손흥민의 역할이 원래는 손흥민은 윙 왼쪽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에 가지고 휘젓는 게 목적이었는데 손흥민을 원톱에 둔 이유는 선생님 생각이에요. 얘가 가운데서 휘저으면서 수비들을 교란시키는 거죠. 손흥민이 가면 수비가 셋이 덤벼요. 그러면 세 명이 비잖아요. 그 사이를 침투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나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멕시코인가요? 여러분들 이 경기가 이제 대박 경기인 거예요. 이 경기가 진짜 대박 경기예요. 멕시코 경기. 단 한 번도 우리 멕시코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월드컵에서. 두 번 만났거든요. 지금까지 내 기억에 맞다면 두 번 만났는데 다 졌어요. 다 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번 해볼 만하다. 아무리 홈팀이라 하더라도 해볼 만하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이기잖아요. 조일입니다. 조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16강 가더라도 16강까지 가지 않을까? 잘하면 그럼 이 기세로 8강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 기세로. 우리나라는 지금 월드컵 때만 잘해, 씨. 자, 근데 선생님이 또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죠. 일본. 내가 생각할 때 우승 후보입니다. 진짜야. 일본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축구 좋아하잖아요. 선생님은 일본 평가전 하잖아요. 부끄럽지만, 그거 봐요. 그래서 속으로는 일본이 졌으면 좋겠다, 이러고 봐요. 실시간으로 못 보면 늘 하이라이트 어떻게 찾아가지고 보거든요. 얘들아, 너무 잘하더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래서 우승 후보예요. 일본 우승 후보입니다. 그래서 내 바람은 하나입니다. 일본보다는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늘 월드컵 때는 일본보다는 잘했거든요. 늘 일본보다는 잘했어. 그래서 일본보다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선생님은 이번에 우승 프랑스로 보는데 우승을 프랑스 아니면 네덜란드 이렇게 보는데 자, 뭐 봐야겠죠. 아무튼 선생님은 첫 경기를 못 봐가지고 환장하고 있네. 자, 소리가 들려 얘들아.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서 이게 핸드폰으로 봐도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야. 얘 막 저기서 막 귀 청소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이게 처음이니까 낯서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소리가. 그래서 한 골 넣었나 봐. 자, 갈게요. 자, 이거 자,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자, 근대 초기 합리론은, 자, 합리론 얘기 나왔어요.
자,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집힌 게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자, 합리론은 자,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이성에 의한 지식이죠. 지식만 이렇게 나왔네. 그치? 자, 지식만을 중시하며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논외로 했다. 그럼 거기 자, 지식만 중시하고 미적 감수성 안 했대요. 그냥 어떻게 가자? 감성 이렇게 하자. 그지? 논외로 했어요. 얘만 보조사. 그쵸? 얘만 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논외겠죠. 이 둘의 관계는 상대성이겠죠. 이렇게 읽었어야죠. 그렇죠? 지식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했냐면 자, 합리론은 자, 이성을 바탕으로 한 지식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적 감수성 문제를 논외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적 감수성을 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보니까 1번 문제 보니까 칸트 미감적 판단력, 미적 감수성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자, 미적 감수성은 자, 이성과는 달리 자,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기여하지 못한다고 여겼다. 그러니까 원리도 없는 자의적. 자, 볼게요. 합리론이 생각할 때 미적 감수는 자, 원리 없어. 원리 없고요. 자의적이야. 이게 논이죠. 증이 뒤에 나오죠.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기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 세계의 신비를 푸는데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증. 그치? 합리론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이러한 근대 초기 합리론에 맞서서 누가 등장해? 칸트.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 칸트 갑니다. 칸트. 자,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 자, 대응성은 중요하다 그래서 대응성. 그럼 앞으로 얘로 읽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체크했어야 돼.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부르면서 이 또한 원리에 의거하여 자,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자, 지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 원리. 얘는 원리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원리 없다 그랬어. 얘는 원리가 있어. 원리가 있고, 자, 이성과 같은, 원리가 있어서, 결국은 뭐라고 했냐면,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자, 지닌다. 근데 얘는 무슨 얘기냐고, 그래서 취미 판단 이론이래요. 자, 칸트 취미 판단 이론. 얘들아, 이것을 합의라고 보면 안 된다, 합의. 취미는 미를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미를 취한다.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치? 자, 이성 중요해. 근데 모두 중요하다? 그렇지. 감성도 중요해. 이런 얘기예요.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지. 그치? 왜? 이성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갖는다. 이성도 중요한데, 자, 감성이 이성에 제외되는 게 아니라 감성도 중요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옵니다. 이제 취미 판단이란 자, 개념이 나오죠. 아름다움과 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가 취미 판단이래요. 자, 세상의 모든 판단은 S는 P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 바꿀 수 있는데. 됐죠? 환원, 바꿀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성적 개념을 통해서 지식이나 도덕 규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자, 나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자, 규정적 판단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에 미감적 판단이 있습니다. 그죠? 이들의 차이를 보죠. 이렇게? 자, 규정적 판단에서는
자, S는 P다. 수로 P가 보편적, 객관적.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됐죠? 규정 판단? 그래, 확실하고 보니까. 수로 P가 보편적. 자, 객관적 실제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잡아줘야지. 그럼 얘는 뭐겠어? not 보편적, not 객관적. 그럼 not 객관적은 뭐야? 주관적 이렇게 나와야지. 그치? 그렇게 나와야지.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규정적 판단 세모 쳐봐. 자, 어디? 자, 객관적 성질 세모 쳐보세요. 보편적 세모 잡으세요.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입니다. 그죠? 미감적 판단이에요.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됐죠? 성질인 것처럼 자 부여되는데, 자 취미 판단에서는 나죠? 오른쪽이 끝에 갑니다. 뭐가 눈에 들어와? 주관적인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들어야죠. 상대적으로 이해해야지. 그럼 주관적인 동그라미. 됐습니까? 취미 판단. 앞으로 취미 판단은 나 동그라미 칠 거야. 이렇게 상대적인 게 보여야 돼.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또한 하나가 더 나오죠. 규정적 판단은 명제에 객관적, 보편적 타당성. 그죠? 객관적, 보편적. 됐습니까? 객관적, 보편적. 자, 객관적 세모, 보편적 세모.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 그렇죠. 여기 들어와야죠. 얘는 뭐예요? 여러 대상입니다. 그럼 얘는 뭐겠니? 예측해봐. not 여러 대상 나와야지. 얘는 개별력이 나와줘야지. 자, 여러 대상 세모 잡으시고요. 이와 달리 취미 판단 동그라미. 자, 뭐가 눈에 들어와? 개별 대상이 눈에 들어와야죠. 개별 대상에 동그라미 주세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만 해놓으시면 돼요.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다. 즉, 복수의 대상 똑같은 말 뭐예요? 여러 대상. 그렇죠? 그럼 여러 대상은 뭐예요? 규정적 판단. 이성. 자, 그래서 선생님 복수의 대상에다 X 딱 쳐놨습니다.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서, 야,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나 봐봐. 거기 어떤 단어가 눈에 들면 형식 세모 쳐봐. 형식 동그라미 쳐봐. 얘는 형식이래. 자, 칠판 봐. 우리 그 예술할 때 형식과 내용 플러스 형식. 그렇죠? 이거 기억나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내용을 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제, 뭐 감정, 그렇죠? 뭐 정서, 자, 뭐 이미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해당됐잖아. 형식은 선생님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형식 기억나니? 있는 그대로. 그쵸? 그 다음 또 있지. 그 자체. 이걸 두 글자로.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럴 거야. 그래서 예전부터 선생님이 스텝 2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거예요. 형식 똑같은 말, 있는 그대로, 그 자체 두 글자. 그래, 순수. 그렇지. 됐어? 여기서 또 나와. 자, 볼게. 자, 형식 세모 쳤니? 형식적 국면을 보면서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 판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 X치고요. 뭐? 순수 동그라미. 얘들아, 위에 형식 내가 세모 쳤니? 동그라미 쳤니? 동그라미 쳤지? 순수. 보이죠? 그러니까 순수는 그 자체. 그럼 순수라는 것은 그 자체니까, 이거 그 자체, 이것은 외적일까 내적일까? 이거 무조건 내적인 거예요. 순수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지. 그래서 볼까? 형식. 그러니까 뭐 순수. 그렇지. 형식은 순수야. 자, 그리고 이어서 갈게요.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취미 판단의 대상에 대한 지식 세모, 실용적 유익성 세모, 교훈적 내용 세모. 그렇지. 이것들은 다 뭐야? 다른 목적이니까 외적이죠. 이런 거 다 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식 X, 실용적 유익성 X, 교훈적 내용 X. 됐죠? 그거요. 실용 안 되고요. 교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시가 안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굳이 얘기하는 상대성으로 의하면 얘네들은 규정적 판단으로 갈 거예요. 알겠지? 상대성으로. 얘는 무조건 규정적 판단이야. 그럼 얘네들 출제되겠지. 자, 그 다음 여기까지 읽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 단락.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자, 공동체적 차원. 요거 밑줄 쳐야죠. 중요하니까. 순수 나왔다. 그지?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나왔다. 미감적 공동체 밑줄 치세요. 공동체 계속 반복되죠. 뒤에 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뭐가 눈에 들어와? 공통감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지? 밑줄. 자, 감수성이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자, 공통감을 끌고 갑니다. 미적 규범 역할을 하는데 즉, 자, 밑줄 갔어야죠. 공통감으로 인해서 취미 판단은 객관적 보편성, 이거 규정 판단이죠? 그럼 세모 잡으시고요. 주관적 보편성 동그라미, 그렇지. 그리고 마무리. 그러니까 공통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미감적 판단 쪽이죠. 이렇게만 잡아주면 돼. 상대적인 대비로. 마지막 단락.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나왔습니다. 궁극적 지향이에요. 자,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이해 밑줄. 그래서 결국 밑에 줄에 뭐가 나옵니까? 자, 이성, 세모, 미적 감성 동그라미. 그죠?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성에도 뭐야? 원리가 있다. 그렇죠. 저기 위에 그리고 마무리해요. 합리론 같은 경우는 이성만 됐죠? 이성만 최고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얘 미적 이 감성은 원리가 없어. 아주 자의적이야. 그래서 세계를 이해하는데 전혀 기여가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칸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원리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성도 중요해 라고 하면서 끌고 내려가고 있는 거죠. 전체 흐름을. 그래서 결국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칸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상대성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하잖아. 객관에 만드는 주관이고. 그쵸? 그리고 뭐 여러 대상인데 개별 대상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형식 나오면 무조건 순수. 됐죠? 순수는 또 내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외적 배제. 전체 흐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에서 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윗글에 대한 자, 이해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먼저 우리가 보니까 칸트는 자,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 동일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히려 미감적 판단력과의 동일성은 어디 있어요? 그렇지? 미적 감수성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기했잖아. 동일성 나온다고. 동일성 출시 요소라 그랬지. 그래서 무조건 체크하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이번에 자, 이성 나왔죠? 자, 이성은 객관적 타당성이 맞잖아요. 근데 결여됐다라고 했잖아. 그지? 이성, 객관적. 날라가고요. 자, 3번에 보니까 미적 감수성 얘기를 했는데 객관적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이 틀린 거고요. 자, 4번에 자, 칸트가 합리론입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서로 대비되는 거죠. 5번에 보니까 그렇지. 궁극적 지향은 인간의 총체적 자기이해라고 했잖아요. 저는 5번. 그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2번이 중요했어요. 이거 엄청 틀렸습니다. 애들이. 엄청 틀렸어요. 명제 나오고 수로 나오면서 애들이 그냥 흘려버렸어요. 전체적으로. 자, 가자. 이 장면은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 맞죠? 주관적이잖아요? 자, 유용하다는 취미 판단 명제의 수로가 될 수 없죠. 왜요? 유용하는 건 뭐야? 7번? 실용성. 그쵸? 그러니까 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모든 7번. 모든은 뭐야? 규정적 판단이지. 그치? 미감적 판단은 뭐야? 개별 대상. 그래서 모든에서 틀린 거야. 자, 4번에 보니까 자, 이 영화의 주제는 자, 권선징악이어서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자, 여기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왜? 권선징악은 뭐예요? 교훈. 그렇지. 됐죠? 그래서 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5번에 보니까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는 뭐에 대한 얘기야? 안 나온 거 하나 있다. 안 나온 거 하나 있어. 뭐? 지식. 그렇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면서 내가 체크하는 게 뭔가 이걸 늘 고민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3번에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개념적 규정은 자 취미 판단을 자 틀렸죠? 정답 1번입니다. 개념은 뭐예요? 개념은 바로 규정 판단.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거는 여러분들 요거 익숙할 텐데 자 몸풀기로 가자. 몸풀기로 가보자. 자 요거 작가주의 기억나니 혹시 이거? 기억 안 납니까? 자 기억 안 나. 자 여기는 작가주의와 not 작가주의와의 상대성이에요. 됐죠? 작가주의와 not 작가주의의 상대성. 방금 칸트 본 거하고 똑같아. 같은 형식이라서 가져온 거예요. 해보자. 시작. 슬리퍼.
사실 2번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어, 얘들아. 다시 한 번 봐봐. 그렇지. 요 둘. 자, 상대성으로 푸는 거야, 이거. 아니. 그렇지. 야,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잘한 것 같아. 좋네. 요 두 개는 저쪽에 갖다 놨거든. 그렇지. 먼저 체크하는 거지. 그렇지. 오, 그렇지. 그럼 대비로 닦아주고 있잖아. 그치? 너무 잘했어. 좋아. 오늘 컨디션 좋다, 우리. 준석이 컨디션 좋아. 자, 1분만 드릴게요, 1분만. 자, 됐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으니까 아들 레비가 어제 처음으로 게임과 유튜브를 안 봤어. 핸드폰을 안 봤어. 이야, 이거 완전히 긍정적인데요? 그래서 지금 얘 미술학원 끝났거든? 근데 아직 애기니까, 쌤 이제 위치 추적하잖아요. 애기니까. 핸드폰을 쌤이 이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아빠 시간 좀만 더 줘. 안 주고 그러지 줘요. 그런데 이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땐 보통 미술학원 끝나고 딴 데 가야 되는데 고양이 보러 갔습니다. 지금 갔어.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인데? 되게 긍정적인데. 좋네. 고양이 한 마리 있으니까. 자. 자, 1950년대 프랑스 영화 비평계에는, 자, 잘 따라오세요. 오른쪽 끝에 갑니다. 작가주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고. 작가주의란, 자, 지금 이제 입장 나왔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아까는 그냥 툭 넘어갔지만, 자, 한번 볼게요. 자, 작가주의는 학자 이론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무엇을 찾아? 자, 무엇이 아니고. 자, 작가주의는 뭐다? 감독은, 그치? 자, 무엇이 감독이냐? 작가주의, 감독 동그라미, 무엇? 어떠하다 밑줄 쳐? 작가다. 그치? 작가의 밑줄. 그럼 앞에 연출자 나왔잖아. 야, 봐봐. A나 B 나왔잖아. 그래서 A나 B 나왔으니까 연출자 X를 딱 치면 뒤에 헐리우드 나왔죠? 헐리우드이 연출자인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대비. 이게 A나 B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작품이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작가 밑줄, 작품 밑줄. 자, 그리고 나서, 자, 뭐 마지막 문장에 이제 배경이 나옵니다. 뭐 반발로 인해서 좀 나왔다. 자, 이런 게. 자, 작가주의는, 그거 좀 볼까? 이 이론이 대두될 당시 프랑스에서는 유명한 문학 작품을 별다른 손질 없이 영화화하거나 화려한 세트 인기 연극배인 의존. 자, 어디에 의존? 배우의 의존. 그렇지? 여기다가 세모 치고 P라고 써봐.
배우에 의존하는 거야. 이것이 싫어. 이것에 대한 반발 밑줄. 그래서 배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감독. 그치?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죠? 반발이죠. 자, 작가주의 동그라미 한번 쳐봐. 또 A나 B 나왔습니다. 상투정어인 영화가 아닌 어디 밑줄 쳐?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그럼 상투는 뭐예요? 우리 저 뒤에 있는 헐리우드이 바로 상투지. 그래서 A나 B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자, 밑에 줄. 자, 뭐가 눈에 들어와? 자, 밑에 줄 보니까 그러나 그런데 없잖아. 감독의 창의성과 개성. 그지? 그럼 앞에 있는 문장 그대로. 앞에가 B면 뒤에는 무조건 B'이야. 맞지? 그러니까 뭐에 밑줄 칠래? 창의성과 개성. 요거 밑줄 치면 되지. 이게 바로 뭐야? 윗줄에 얘기했던 독창이잖아. 창의성과 개성이다. 그 다음 단락. 한편 작가주의적 비평은 동그라미. 이제 작가주의적 비평은 자, 영화 비평계에 영향을 끼쳤대요. 그럼 영향 밑줄 치고 거기다가 의라고 써봐. 의.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장점들을 의라고 합니다. 보통 가치라고 하는데 그 중에 주목할 점은 자, 이제 헐리우드 세모 칠 거야. 자, 헐리우드 영화, 헐리우드 세모. 자, 밑에 줄. 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요. 자, 표준화 분업화가 눈에 들어와야 돼. 이거 세모. 얘만의 특징을 체크하는 거야. 오른쪽 끝에 제작자가 감독의 작업에 참여했지. 제작자 세모 잡아. 똑같은 말 첫 번째 단락에서 찾아. 연출자. 됐습니까? 제작자가 그렇죠? 아니구나. 그럼 제작자 세모 잡아. 자, 관역이 되었고 감독은 제작자의 생각을 화면에 구현하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연출자인 거예요. 제작자의 생각을 그대로 구현하는 거니까 작가주의가 아니라 연출하는 거예요. 이해가지? 연출자입니다. 자, 그래서 제작자의 생각만 세모 잡아. 이는 계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특징 어디 체크할래? 흥행의 불완전성, 즉 흥행 세모 잡으세요. 자, 오른쪽 흥행을 위해서 뭐 했대? 일정한 품질. 됐습니까? 범죄의 도시 5가 나온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범죄의 도시 한번 떴잖아. 그럼 2, 3, 4, 5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 나오면 무조건 흥행이야. 마동석 영화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도파민이 나오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교훈이나 이런 것들 없어요. 그냥 뭐예요? 도파민이에요. 그냥 이만한 형사가 힘이 굉장히 세고 하지만 인간애를 가지고 있는 이 형사가 그냥 막 때려부시는 얘기입니다. 별거 없어요. 내용이. 근데 나오면 흥행하죠. 거의 1000만 가까이 막 가잖아요. 1000만을 넘을 때도 있고. 그치?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작가주의적 비평가 동그라미. 자, 오른쪽 상업적인 영화. 이거 동그라미에 세모예요. 세모로 가야지. 상업적인 거니까. 그치? 흥행과 관련된 거. 세모 잡고요. 감독 고유의 표지 동그라미 쳐봐. 바로 오른쪽 끝에 갑니다. 감독의 도전의식과 창의성 동그라미. 그렇지. 이거 작가주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 다음 단락에 히치콕. 히치콕 동그라미. 자, 시스템과 장르의 제약. 요거 세모. 주제의식 동그라미. 스타일 동그라미. 그렇지. 그래서 밑에 줄 보니까 그만의 이야기 도식을 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밑에 맥커핀. 그럼 맥커핀의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럼 개념은 늘 체크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개념은 왼쪽에다 맥커핀이라고 맥이라고 써도 되고 개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맥커핀. 개념이 뭐예요? 관객의 오인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줄. 자, 즉 특정 소품을 맥커핀으로 활용해서 단서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허망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에요. 특정 소품을. 그러니까 카메라로 말이죠. 카메라로 얘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쫙 보여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범죄에 쓰인 건가 봐. 아니면 앞으로 뭔가 얘가 단서가 될까 봐. 근데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런 거죠. 결국 맥커핀은 페이크입니다. 알겠죠? 페이크예요. 페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이 1번입니다. 맥커핀은 관객에게 사건의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하는 아니죠. 그렇죠? 특정 소품을
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답이 1번이고요. 자, 특히 4번 할리우드 흥행의 안전성, 5번에 할리우드, 그 다음에 제작의 효율성, 그 다음에 역할 분담. 됐습니까? 이렇게 보고요. 즉 똑같은 말이 뭐예요? 표준화, 분업화. 분업화가 바로 역할을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했어야 됩니다.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가 돼요.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자, 쌤이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으로 끊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죠?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그러니까 개념, 사례,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에 의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작가주의의 영향력은 이렇게. 그렇죠? 마지막 단락에 있어요. 의입니다. 자, 1번에 4번이고요. 3번 보니까, 자, A, B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A는, 헐리우드. 미안합니다. A는 헐리우드. 자, B는 작가주의예요. 자, 헐리우드는, 자, 적절한 거 묻는 거예요? 흥행이죠. 보지 않은 게 아니라. 그지? 헐리우드는 흥행. 자, 작가주의는 뭐야? 상업과 상투는 똑같은 말이죠. 그죠? 날아가고요. 작가주의는 히치콕의 작품에서 흥행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작가주의는 흥행 X입니다. 자, 작가주의는 그렇지. A에서도 감독의 개성. 그게 누구야? 히치콕. 그렇지.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기억과 니은의 입장이에요. 자, 기억은 작가주의고요. 자, 니는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마지막 줄 한번 볼까요? 보기에 감독은 영화의 일본. 딱 보니까 헐리우드 얘기죠. 그렇죠? 연출자일 뿐이거든요. 자, 작가주의는 1번에 작가주의는 감독. 맞습니다. 2번에 기억. 작가주의는 감독. 맞습니다. 3번 작가주의는 오른쪽 끝에 감독.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헐리우드는 경제, 기술적 조건. 맞습니다. 시스템. 자, 5번에 헐리우드는 감독의 역량. 틀렸습니다. 전화 5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키워드 이렇게 잡아가면서. 자, 잠깐 쉬겠습니다.